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팜 스토리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팜 스토리는, 이게 이제 오늘 장대음봉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대단한 매집이 될 수도 있고,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대단한 매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를 길게 밀어보면, 자, 이게 몇 년치 신고가라고 봐야 될까요? 96년부터 기록이 현재 있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30년 다 돼가는 25년 넘는 신고가 위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5년이 넘는 신고가 위치에서 장대봉이 떨어졌다면 25년치 이상의 어떤 작심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개미들한테 사탕감 주변에서 그냥 다 나가라고 그래. 내가 다 모조리 받아주겠어. 그리고 목표가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5만원까지만 가자고. 자, 평균 5천원 받아서 5만원까지만 가자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은 대단한 매집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그제 첫 상한가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얘기가 뭡니까? 자,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제가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자, 첫 상한가 나왔을 때 이것은 들고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그리고 투상 가고 오늘 장대 떨어졌죠. 자, 왜 그렇게 표현드렸냐면 여기 거래 대금들이 빵빵했기 때문에, 거래 대금들이 굉장히 빵빵했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을 넘어선 어떤 세력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빵빵한 그곳을 넘어서는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쪼무레기 세력이 아니라 큰 손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한가 한 개 더 가게 된 거고 오늘 고점까지 맞고 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 치면 여기도 통째로 매집이 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드리냐면요, 나가라 봉이라고 합니다. 나가라. 자, 여러분 뭐 나가 아웃, 나가라 봉입니다. 이렇게 나가라 봉입니다. 이거 봉은 이제 캔들이라는 뜻이죠. 캔들. 나가라 캔들이라고 합니다. 나가라 봉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미들한테 나가라 사탕값 줄 테니까 나가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대 떨어졌을 때 분할로 조금씩 이제 사 모으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장 상황.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길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재료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상태에서는 비교적 길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도 팜유 수출을 부분적으로 제한을 했죠. 그리고 자국의 안정을 위해서 자국 보호주의로 돌아서게 되면은 이 유통이 잘 안 될 것이다. 뭐 곡물이든 원자재든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하겠다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마리우폴 그 제철소 안에서는 뭐 3천 명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만 넣어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뭐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고립 상태고, 러시아는 포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굉장히 길어질 만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뉴스를 하나 본다 치면 이거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세계은행에서 50년 만에 최대 물가 충격을 경고했다. 50년 만에. 그죠? 이런 충격을 경고했다라는 거죠. 전쟁이 길어지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전쟁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진정이 길어지면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한다 치면은 재료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미 국무장관이 엊그제 우크라이나를 다녀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립화 그리고 나토 불가입 반대안에,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우크라이나 중립화해도 된다. 그리고 나토 안 들어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러시아가 원하는 바거든요. 이것은 이 조건은 뭐냐면 러시아하고 전쟁을 끝내러 갈 때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질 것 같아서 전쟁이 질 것 같으니까 출구 전략을 가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또는 뭐 전쟁이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출구 전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나온다 치면은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급락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재료의 길이는 길다라고 보면 그나마 팜스토리에서는 저것이 매집봉일 수 있겠다라고 의심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 절대 아닙니다.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굉장한 걱정이 이걸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임원이 예, 임원
59%에서 49%로 물량을 줄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월 29일 날 보고하고 4월 27일 날 보고를 했는데 오늘 보고한 내용이 예, 물량이 거의 10%가 줄어가지고 10.28% 줄어가지고 대주주가 팔아버렸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건 뭐죠? 악재 맞습니다. 악재 맞는데 대주주가 팔아버렸다면 자기 회사 주식을 파는데 자기 회사 사정을 지가 제일 잘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악재는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대주주 매물대라고 합니다. 대주주의 매도 매물대라고 하거든요. 대주주가 팔아버린 매물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대주주가 팔아버린 매물대 이것은 누군가가 받아갔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자, 만약에 여기에서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그냥 깡통이 되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주주는 비난의 하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점 매도하고 주가는 걸레돼 버렸나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절정의 고점에서는 보통 매도 안 하는 게 대주주들 특징이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올라갈 확률도 반반은 되겠죠. 반반은 되는데, 그리고 또 이 대주주가 팔았다는 이 악재 뉴스를 통해서 이걸 이용해서 매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주주의 악재 매물을 이용해서 매집한다. 무슨 뜻이냐? 자, 이게 보시면, 자, 악재가 언제 툭 튀어나왔냐면요. 16시 56분에 튀어나왔거든요. 16시. 자, 16시 56분에 딱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시간이 5시부터죠. 5시부터 18만 주, 20만 주, 26만 주, 17만 주, 6만 주 이렇게 해가지고 12만 주, 17만 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재를 이용해가지고 당일 매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재를 이용해서 당일 매집한다 치면 지금 150만 주 정도 되니까 금액으로 쳤을 때 대략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60억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억 매집하고 싶은 만큼 매집을 했으면 내일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약간 아리송합니다. 왜? 5시부터 했으니까는 사실은 뭐 그전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 물량이 덜 매집됐을 수도 있고 또 이만큼만 매집했을 수도 있고요. 이 물량에 만족을 하면 내일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물량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 물량은 더 받으려고 하겠죠. 정리를 해드리면 시간 외에 물량을 많이 확보했으면 다음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 외에 물량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그 의미는 내일 저렴하게 더 매집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시간 외에 물량을 많이 악재를 이용해서 많이 매집했다면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시간 외에 물량을 매집하지 않았다면 그 의도는 다음날 저렴하게 매집하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 관심 없어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150만 주 거래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정도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됐으면 내일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렇게 되는데 150만 주 정도 나오니까 150만 주 정도 그 정도만큼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 이러는 거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10만 주였다. 그럼 내일 아침에는 무조건 안 오를 겁니다. 하루 종일 받든지 2박 3일 받든지 3박 4일 받든지 아니면 필요한 만큼 받아지는 것만큼 받으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량을 받기 시작한 5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도 좀 알쏭하고 또 100만 주 때 1억 1100만 주인데 이게 100만 주 때 물량 받아가지고 그걸 만족할 수 있겠나 생각하면 좀 부족한 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만큼이나 150만 주 이상이라도 물량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나마 뭐 긍정일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주가의 방향은 정말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만이 알지 저도 모릅니다. 주식 전문가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면서 만족했냐에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냐에 따라서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첫상한가 나왔을 때부터 이 종목에 대한 그 차트 베이스를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미리 올려놓은 다른 강의들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더 많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수익들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